안녕하세요. 수시를 지원할 때 학종과 교과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전형이 학종일까 교과일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학종에 맞을까 교과에 맞을까 상당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홍동원 10도 학종일까 교과일까, 나에게 맞는 수시 전형 숭실대학교 인문계열편 시작합니다. 입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요, 전형 방법이죠. 물론 뭐 작년과 같다, 재작년과 같다 하더라도 다시 올해 뭔가 바뀌는 게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바로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한 거,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한 이제 전형 방법에서 달라진 것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냥 이렇게 본 방송을 참고는 하시지만 반드시 그 대학에서 발표한 전형 요강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자, 먼저 숭실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SSU 미래인재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학생부 우수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전형에 있어서 살펴보면요, 먼저 모집 인원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 SSU 미래인재 전형에서는요, 작년도에 254명에서 올해는 257명으로 그냥 한 3명 정도 살짝 증가했네요. 아주 미미한 증가입니다. 물론 이제 단계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 면접으로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는 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그다음에 면접이라는 이 두 가지의 고리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요, 학생부 우사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을 보시면요, 작년도에 180여 명에서 올해도 182명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대로 모집 인원이 동일하다는 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괄 합산입니다. 교과 100으로 살피고요. 물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학 탐구던 사회 탐구던 이 중에서 한 과목 2개 합 4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영되는 교과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 성취도도 반영한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이러한 이제 학생부 모집 단위에서 본다면 작년도에 461명에서 전체 464명으로 올해 그냥 3명 정도 늘어난 꼴, 이런 정도의 어떤 변화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인원에 대한 학생부 모집 단위에서의 인원에 대한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3명 정도의 변동이라는 점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어떤 입시에서 큰 변동은 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작년도의 어떤 입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학교 생활 기록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학교 생활 기록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 이러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나의 어떤 학교생활 기록부와 적절한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방송 밑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기 바라고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다르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서 교과 성적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과 성적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에 있고 그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지를 가름을 해보는 거고요.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수능입니다. 수능을 만족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이제 포인트 속에서 각각의
모집 단위들이 어떤 작년도의 결과를 보여주었느냐, 입학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따라서 각각의 이제 개별 모집 단위별로 해서 교과와 학종의 전형 중 어느 전형이 유리한지 한번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인문대학입니다. 자,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서는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도고동문학과, 불문학과, 중문학과, 일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이러한 이제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집 단위들에서 첫 번째 SSU 미래 인재는 학종 전형이고, 학생부 우수화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먼저 SSU 미래 인재 전형에서는요, 모집 인원이 79명에서 올해는 82명으로 그냥 불과 한 3명 정도 증가한 거예요. 자, 이러한 증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요, 철학과에서 작년도 12명에서 올해 15명, 3명이 증가한 만큼 어느 정도 경쟁률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는 모집 인원의 증가가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작년도의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과 전형인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요, 작년도와 올해가 모집 인원이 다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결과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경쟁률에서 보시면 학종에서는 뭐 평균적인 수준의 경쟁률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교과에서 보시면은요, 불문학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몰렸어요. 전체 5명 모집을 하는데 43.8대 1의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또한 중어중문학과도 41.3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두 모집 단위에서의 어떤 경쟁률을 제외하고도 다른 대학의 교과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숭실대학교 인문대학의 어떤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교과 전형에서의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충원에서 본다면은요, 뭐 학종이나 교과 모두 그렇게 뭐 많은 편은 아니에요. 심지어 뭐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교과 전형, 학생부 우수화 전형에서 보시면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 22명이나 매우 높은 충원을 보였었죠. 자, 이러한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성적의 상위권 학생들이 하향 안정적 지원을 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모집 단위들에서는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또는 소신 또는 약간의 어떤 상향,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또 이제 내신 성적에서도 보면요, 학종과 교과 모두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 하는 점,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는 평균 성적이죠. 저 내신은 평균 성적입니다. 커트라인 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하는 인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커트라인 성적과 유사할 정도의 그러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한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입니다. 법학과, 국제법무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부, 정치외교학과, 정보사회학과, 언론홍보학과, 평생교육학과 등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모집 인원에서 본다면 SSU 미래 인재 전형에서는 67명과 올해도 동일한 67명, 학생부 우수화 전형에서는 작년도와 동일한 49명을 모집합니다. 따라서 어떤 큰 입시의 변동은 없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경쟁률에서 본다고 한다면 학종에서 역시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인문 계열 모집단에서도 이제 선호도가 높은 언론홍보학과 같은 경우에서는요, 39.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죠. 또한 이제 교과 전형에서 보면요, 평생교육학과가 41.7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 모집 단위들인데요. 특히 뭐 학종보다는 교과 전형에서의 경쟁률이 상당히 유독 좀 높은 편이라고 하는 점, 그만큼 이제 숭실대학교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많은 쏠림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충원문에서 본다면 학종이나 교과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의 어떤 경쟁률과 함께 놓여져 봤을 때는요, 소신 상향 지원에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내신 성적상에서도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종에서 본다면요, 의외로 2점대를 거의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한다면 학종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적이죠. 따라서 학종에서의 어떤 지원 그리고 선발이라는 과정 속에서 본다면 좀 이렇게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숭실대학교의 이 모집 단위들의 학종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이제 본인의 성적도 감안을 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제 경영입니다. 경제 경영 모집 단위에서는요, 경제학과, 글로벌 통상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벤처 중소기업학과, 금융학부 이러한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집 인원에서 보면요, 전체 뭐 108명에서 올해도 동일한 108명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작년도에 86명에서 올해도 8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경제학과는 작년도 14명에서 올해 15명으로 1명이 증가했어요. 자, 이에 비해서 벤처 중소기업학과는 작년도 12명에서 올해는 11명입니다. 1명이 감소했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동일한 인원이죠. 그러나 1명 정도의 증감이 어떤 입시에 큰 변동을 주지는 않는 전형인 만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입시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모집 단위들인데요. 경쟁률에서 보시면 뭐 학종에서의 경쟁률은 뭐 평균적인 수준이죠. 경영학부가 약간 높지만 경영학부는 원래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인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과입니다. 교과에서 보시면요, 금융학부가 26대 1로 매우 높은 그러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모집 단위들도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숭실대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특히 교과 전형에서의 작년도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충원 인원을 보시면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충원 인원을 보시면은요, 경영학부에서는 29명으로 이제 가장 높은 충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과 다르게 벤처 중소기업학과나 금융학부에서는요, 5명과 2명으로 매우 낮은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벤처 중소기업학과나 금융학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소신 상향 지원의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난 입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모집 단위들에서는요,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하향 안정적인 지원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내신 성적에서 본다면 학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2점대도 있고 3점대 초반에 아주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숭실대학교의 이 경영 경제의 어떤 모집 단위들에서도 학종 전형은 좀 성적을 기준으로 좀 지원하는 그러한 추세가 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가름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내용이 과연 숭실대학교에서 어떤 요구하는 1차적으로는 이제 성적적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타당하고,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종과 교과로 구분해서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숭실대 외 다른 대학들도 지속적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설정해 두시면 최신 업로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시 모집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